네, 계속해서 시장의 또 큰 그림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6%, 코스닥은 1.7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 주식시장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2,400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아직은 이제 횡보의 연장선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게 하락할 요인도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 같은 경우 나스닥 중심으로 주간 반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 후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그게 아마 한국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관련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 9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조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실적이 발표됐는데 약간 컨센서스보다 약간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업종 중에서 양호하게 좀 버텨주는 업종이 반도체인데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심리가 약한 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불편한 흐름이지 않나.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산안 관련한 어떤 불협화음, 그 다음에 금리는 좀 안정을 찾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금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안정이 되면은 시장은 좀 2,400포인트 전후 횡보한 이후에 연말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에는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CPI 발표에 따른 또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컨센서스는 3.3%고요. 지난달에 3.7,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서 약간 좀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수준 정도만 나오면은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나서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이 돼 있구나, 뭐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수준을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3%, 3자라는 어떤 그 3% 진입이라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만 확인되면은 시장은 물가는 계속 안정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원 물가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이 최근 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쪽에서 보시면은 약간 소득 하위 쪽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더 좋거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 참가율도 들고, 그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고용 지표 쪽에서는 좋고, 그 부분이 아마 소매 판매 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매 판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할 경우에는 금리 쪽에 좀 영향을 주는데 너무 약할 경우에는 또 침체 우려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시면은 소매 판매 측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 네,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지금 고용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소비 시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물가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좀 뭔가 강경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시장은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페드가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그런 발언만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페드의 발언보다는 시장 금리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금리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17일에는 CPI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미 의회 예산안 협상 여부일 겁니다. 사실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정치 양극화에 의한 비용 증가였는데 이번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신으로 이제 들어오는 뉴스로 보면은 일단 합의 부분에 있어서 뭐 2차 2단계로 해가지고 다시 한 2월 정도까지 늦추자. 이번에 한번 11월까지 한번 늦춘 거였잖아요. 임시 예산안 편성하면서. 근데 다시 한번 임시 예산안 편성해서 늦추자. 그렇지만 이건 어차피 이제 임시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가는 게 사실 이제 내년 지금 이제 전쟁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것도 사실 이런 압박을 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예산을 가지고 서로 실갱이를 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준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좀 부진한 쪽이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연결시켜 가지고 육성을 하려는 산업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예산 불안감이 사실 지금 그쪽과 관련된 뭐 기업들이라든지 산업 쪽에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타결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최대 관건은 군사 라인, 그러니까 안보 라인과 관련한 이슈가 될 텐데 그래도 경제 쪽으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쪽과 관련돼서는 아직 크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뭐 첨단 기술 관련된 제재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휘토류 수출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슷한 어떤 미국 쪽을 향해서 비슷한 제재를 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단숨에 뭔가 해결할 그런 부분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1년 만에 이제 만난 거기 때문에 뭔가 다시 대화를 재개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보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약간 좀 불안하게 보는 지역이 사실 이제 대만과 관련된 그 남중 육해 불안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대화의 창구는 좀 열어놓자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은 좀 약간 해소되는 정도 이 정도로 좀 그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미중 회담으로서 해서 뭔가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규제함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자국 내 어떤 투자 증가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 경제를 약간 좀 호황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중국에 크게 아쉬울 건 없죠. 아쉬울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양보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말이다 보니까 쇼핑 시즌입니다. 이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었는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네. 어,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고용이나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쪽이 이제 상위 소득계층보다는 하위 소득계층의 어떤 임금 상승이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온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연말에 이제 많이 판매되는 것이 가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 한국 그 미국 소비 시즌에 임박해서는 한국의 IT 특히 이제 IT 플러스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이 항상
그 연말 되면은 초과 수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계절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번 소비 시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여행 소비로 약간 갔던 부분이 소비 시즌 되면서 IT와 반도체 같은 그런 가전 소비로 좀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그와 관련된 그런 2차 저희 IT나 반도체 쪽 관련 업종들이 약간 최근에 좀 수출도 약간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쪽을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